자, 이제 글보기까지 해드렸고요. 글 등록까지 해드렸고요. 글보기는 돼 있습니다. 대기 만들어 놓으셨고, 지금 여기 안 보이는 거는 이제 저희가 위치 정보를 저장을 안 해가지고 안 보이는 거니까 DB 쪽에서 직접 건드려 가지고 위치 정보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어넣어서 이제 일단 보이도록 만들고요. 용량, 이게 그 파일 업로드 하실 때 파일 업로드를 여러 개를 하실 때 올리세요라고 맡겨놓고 얘가 이제 그냥 그 안 올라갔는데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올라가는 중간에 걔네들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하라고 시켜놓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좀 딜레이를 좀 잡아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나중에 스프링 가서 보면은 메소드는 호출해가지고 올리라고 시켜놨는데 얘가 올리는 중간에 리스트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안 보이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데이터에서 지금 그 올릴 때 이렇게 위치 정보가 안 올라가서, 여기 지금 위치 정보가 안 올라갔죠. 위치 정보가 안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 이게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파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위치 정보를 강제적으로 여기서 한번 슬래시 업로드 밑에 슬래시 이미지 슬래시 이렇게 써가지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해서 이제 커밋 시켜서, 커밋을 하셔야 이제 자바 쪽에서 돌리시더라도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커밋이 나오게 되고, 지금 위치 정보가 들어간 상태로 처리가 돼서 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마우스가 됐을 때 여기 이제 퍼센테이지 이렇게 막 이렇게 이상한 글자들이 나오는데 요게 지금 요게 엔코딩 해가지고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화 시켜서 넘겨서 그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게 한글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발생이 되죠. 보고 있는 거는 UTF-8인데 그 서버 쪽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이제 UTF-8이 아니죠. iOS 어쩌고저쩌고 되니까 이걸 엔코딩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한글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처리가 되는 부분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안 보이거나 이러시면 F12 눌러서 클릭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저장하는 데이터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 첫 번째 보셔야 되고요. 정확한 데이터가 돼 있다면 그럼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보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에 대해서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제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수정은 제목하고 내용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작성된 글에 해당되는 것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수정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관리자가 수정까지는 할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삭제는 이제 그 관리자도 삭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이제 그러면 등급에 관련된 것도 이제 넘기셔야 되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수정, 삭제 이건 없어야 되고 리스트만 보여야 되죠. 그래서 이제 로그인이 자꾸 데이터를 고치다 보니까 이제 자바 쪽을 건드리면 그 자동 서버가 다시 리스타트 돼서 세션이 사라지죠. 그래서 자동 로그아웃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로그인 되게 만드셔야 되는데, 요거 수정하고 삭제 버튼은 이제 그 지난번에 등록 버튼하고 if 문장 똑같은데요. 그래서 그 if 문장 만들어서 썼던 거 list.jsp 가보시면 맨 아래 등록 버튼을 이용해서 if 문장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로그인을 하면은 보여주는 거 이렇게 썼죠. 얘를 복사하시고요. 보기할 때 사용되는 view.jsp 이미지의 view.jsp 더블 클릭하세요. 맨 밑으로 가세요. 같은 가시면 여기 이제 수정 버튼과 삭제 버튼이 있는데 요거 해당되는 거 앵커 태그 해당되는 것을 거기다가 컨트롤 V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CF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CF 썼는데 경고가 떴어요. 경고가 떴는데 이게 unknown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태그 라이브러리를 등록을 안 했구나. 그러니까 C 태그에 해당되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맨 위에다가 태그 라이브러리 등록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컨트롤 스페이스바, 골뱅이 쓰시고요. 골뱅이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태그 라이브러리, 프리픽스 C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하나 둘 세 번째 이게 태그 URI인데 하나 둘 세 번째 거 JSP의 JSTL의 코어 이게 비슷비슷해 가지고요. 이게 이제 그 URI가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선택을 잘못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쓰시고 나서 이제 맨 밑으로 오면 이제 경고 났던 게 사라지죠. CF가.
그 로그인하면 보여지는 버튼인데 요거에 해당되는 것은 지우고요. 지금 삭제, 수정하고 삭제죠. 수정하고 삭제 버튼을 위로 들어가서 이렇게 로그인하면 보여주는 버튼 이렇게 해서 사용해주시고, 그 다음에 리스트는 항상 보여줘야 되고요. 되시겠죠? 삭제 버튼은 요게 href인데 hr이 여기 R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잘못 써가지고 속성이 잘못돼서 안 갔던 거네요. 지난번에 보니까. 예, 소스가 잘못됐어요. 삭제 버튼인데, 삭제 버튼에 해당되는 이제 CF가 요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삭제 버튼이 여기 딜리트 버튼에 해당되는 이벤트 처리가 여기도 이제 그 CF를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HTML 태그 안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C 태그 강제적으로 붙여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먼저 실행이 되죠. HTML보다. 그러니까 HTML 태그랑 상관없이 실행되는 코드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안에 HTML 태그가 들어가면 좀 이상하죠. 그죠? 이상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쓰지는 않아요. 이게 CF 쪽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써가지고 사용되는 것보다 이렇게 써가지고 쓰시는 거는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은데, 이 경우에는 이제 자바 쪽에 꺽스페이스 퍼센테이지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게 출력에 의해서 이게 출력하자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는데, 그냥 내비둬도 없는데 이게 이벤트가 붙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CF를 붙이지 않더라도, 붙이지 않아요. CF를 붙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델리트 btn을 클릭을 하면 정말 삭제했으니까 나온다. 근데 얘가 지금 로그인을 안 했으면 사라지게 되죠. 사라지게 되면 없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새로 고침을 해서 여기 사라져요. 그러면 스크립트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럼 걔네들이 오류나는 건 아니고요. 못 찾아서 동작은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그냥 자바스크립트가 있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어도 되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삭제하고 수정은 내가 여기에 아이디 로그인을 안 했을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가 같아야 돼요. 이게 아이디도 이 empty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 거에 해당이 돼야 돼요.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하고,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이 등록한 그린 경우, 등록한 경우만 보이는 버튼,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전부 다 만족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본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본인 게 아니면 버튼이 나오면 안 되죠. 수정이나 삭제 버튼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본인 거에 해당이 되는 것만 나와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아이디도 같이 넘겨서 쓰실 건데, 뭐 수정이나 삭제하기 위해서 아이디도 같이 넘길 거예요. 근데 넘길 필요가 없는 게 세션에서 하니까 넘기지는 않아요. 실제로 넘기지는 않고, 그 세션에서 그 컨트롤러 가면 세션에서 다 받고 있죠. 그래서 받은 아이디를 그냥 이제 뒤에 집어넣어 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근데 요거 로그인이 되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로그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본인이 등록한, 이건 어떻게 하지? 본인이 등록한이라고 쓰는 것은 여기가 n 쓰시고요. 이것도 맞아야 되고, n 로그인에 점 id하고 같아야 합니다. VO에 보시면 id가 있죠? VO id와 같아야 합니다. 이꼴 2개 같아야 합니다. 로그인의 아이디와 VO에 들어가 있는 아이디가 같을 때, 데이터가 가져오면 VO로 전부 다 이렇게 가져오게 되죠. VO 아이디 여기 있네요. 요거하고 지금 로그인한 아이디하고 같은 경우, 이거 본인이 등록한 글입니다. 이러면 이제 보이게 하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테스팅 해 보시면, 글보기에서 새로 고침하시면 현재 본인 글이 맞는데 자바 쪽 로그인을 안 했네요. 로그인 안 해서 안 보이는데, 여기다가 이제 테스트, 아까 글이 테스트가 지금, 저는 테스트가 다 올렸습니다.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쓰시고, 테스트로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강아지 부분을 클릭하면 여기 테스트이기 때문에 수정 삭제가 보이게 되고요. 로그아웃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그 테스트가 아닌 어드민으로 이렇게 어드민은 글 쓴 게 없습니다. 이미지에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게 아니면 수정 삭제가 안 보여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처리할 때에 본인 거다 아니다. 이걸 처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건데 로그인한 아이디와 부여의 아이디가 같으면 본인 거다 이런 얘기예요. 본인이 등록한 경우라고 조건을 줄 때 이렇게 주는 겁니다. 저희가 관리자 그 등록한 본인 경우하고 관리자만 보이게 하자. 관리자도 보이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이제 본인 등록했다 조건은 로그인의 아이디와 부여의 아이디가 같다 이거고요. 관리자인 경우는 로그인의 그레이드 넘버가 9입니다. 현재 9 등급이 이제 관리자이죠.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한 대로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써줘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이제 관리자인 경우도 다 보이게 됩니다. 지금 테스트 지금 현재는 요 글에 해당되는 게 테스트라는 사람이 계속 글을 썼어요. 테스트라는 로그인 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어드민으로 했을 때는 안 보이게 만들어 놨죠. 근데 이거를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하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관리자입니다. 어드민 관리자로 지금 이제 그 로그인 된 상태면 여기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다 돼 있으시고 그 DB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멤버에 회원가입을 해서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LELG1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본어로 111인데 LEELJ1이라는 사람이 로그인을 하면 여기 이제 버튼이 안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그아웃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다시 해서 아이디는 뭐 LEELJ1이고 비밀번호 똑같이 1111 썼습니다. 1111 그 다음에 로그인을 클릭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미지에 그 이렇게 테스트라는 사람이 쓴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버튼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안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보이게 안 보이게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시다. 자, 이미지를 이제 사용을 해서 썼는데 여기 이미지를 바꾸거나 다운로드 하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미지가 큰 이미지인 경우에는 여기에 너무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줄여서 보시거나 이러면 이제 얘가 크게 되면은 이게 넘쳐가지고 이렇게 크게 넘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미지가 지금 현재 요 그 길이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그보다 이제 그 사용되는 게 더 이렇게 이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보다 이렇게 크게 되면은 걔를 줄일 수 있어요. 그 너비를 줄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CSS이긴 한데 jQuery로 CSS 전부 다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jQuery에 해당되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는 걸 한데 그 얘를 담고 있는 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아이디나 클래스 같은 거 붙여요. 보통 이제 아이디 같은 거 한 개니까 아이디 붙이면 되겠죠. 한 개 붙이시고 걔 너비를 여기에 대한 위드가 잡히겠죠. 위드가 잡히겠죠. 그래서 위드가 잡히는데 이 위드 잡혀져 있는 것에 위드가 잡혀져 있는 것에 요거하고 요거를 다시 위드를 잡아요. 그래서 요 위드가 전체 잡은 위드보다 얘가 크거나 이제 요게 뭐 90%, 98, 95% 정도보다 커지면 얘 큰 것의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여기 너비에 뭐 98% 정도 해가지고 줄여서 이거 위드를 세팅합니다. 그러면 얘가 그 요 안으로 딱 쏙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창 크기를 바뀌면 그게 다시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 크기를 바꾸잖아요. 창 크기를 바꾸면 이게 창 크기가 바뀌었다.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 중에서. 예.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윈도우즈의 창에 자꾸 이렇게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하시면 저희가 담고 있는 요 밖에 있는 사이즈가 자꾸 줄었다 늘어났다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다시 이제 그 이미지 위드를 다시 조정하는 게 필요해요. 조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거기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그래야 이제 제대로 이렇게 그 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먼저 저희가 그 버튼에 해당되는 거 먼저 처리를 한번 해보시면
자, 이제 저희가 view.jsp 한번 가보시고요. view.jsp에서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표시할 때에 여기서 td, th 써놨죠? 그 이미지를 써놨는데 이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을 밑으로 두 개씩 그래서 여기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버튼을 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버튼을 만들 때 li 태그 만드셔도 되고요. li 태그로 이렇게 밑으로 쭉쭉 내려가서 사용되는 걸 만드셔도 되고 div 태그를 이렇게 만들어서 div 태그를 만들면 이제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div 태그를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div 맨 처음에 이미지 제목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 제목에 해당되는 거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 태그를 이렇게 div 만들어서 그 앵커 태그로 붙여주시면 되겠죠. 얘는 이제 첫 번째는 다운로드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앵커 태그고 그 앵커 태그 다운로드는 앵커 태그는 href 이렇게 쓴 다음에 이꼬로 써놓은 다음에 찍으시고요. 여기다가 이미지를 여기다 달러 중괄호 열고 쓰시고요. view.filenam이죠. filenam을 이렇게 붙여요. 붙여서 사용을 하고요. 되시겠죠?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다운로드라고 써주세요. 다운로드. 그냥 영어로 써볼까요? 다운로드.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하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앵커 태그에다가 이제 그 쓰실 때 이 다운로드는 그냥 다운로드라고 이렇게 한 개 붙여보세요. 붙여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저장해 주세요. 지금 앵커 태그로 만들었는데 이 버튼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버튼 태그 클래스 줘야 된다. 클래스 주시고요. 클래스 이꼬로 사용하시고 이렇게 클래스는 btn이고요. 이제 조그맣게 만드셔도 되고 그러면 btn 다시 디폴트보다는 워닝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 btn 다시 스몰 사이즈 sm 스몰 이렇게 줘서 다운로드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미지 보이는 거를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한 게 생기죠. 다운로드가 생기고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여기 다운로드가 돼요. 이렇게 다운로드 된 거 보이시나요? 완료됐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어요. 이렇게 다운로드라는 속성 한 개만 주시면 다운로드가 시연이 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되셨나요? 예. 다운로드 쉽죠? 그래서 이미지나 파일 같은 것도 만드는데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다운로드 버튼 만들고 그 href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고요. 링크를 걸어 놓고 그 속성 중에서 다운로드 속성만 이렇게 한 개 집어넣어 주시면 다운로드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속성 중에서 다운로드만 걸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URL로 직접 볼 수 있는 URL입니다. 직접 접근할 수 있는 URL이 되지, 그냥 다른 곳에 들어가 있는 걸 접근하자 이러시면 안 되세요. 안 되시고, 다운로드 이렇게 해서 사용하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div 한 개 더 만들어 주시고요. 앵커 태그 쓰시고, 이번에는 이제 그 저희가 그 뭔가 바꿀 거예요. change 이미지를 바꾸자. .to 이렇게 해서 하시고, 얘는 다운로드도 아니시고요. 바꾸시고, 얘네들은 이제 그 똑같이 워닝 좀 가서 인포로 한번 워닝 말고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인포로 한 개 써놓을게요. 써놓고 이제 여기다가 그 이미지 변경 change 이미지 변경 이미지 변경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 건데 이미지 변경하려면 이미지를 한 개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미지 변경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 저희가 이미지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미지 변경도 그 관리자 본인이 그려야 되거든요. 패딩 좀 집어넣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미지 변경을 클릭했을 때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그 이미지 변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어야 돼요. 본인만 이미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리시면 본인만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본인만. 관리자인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관리자는 별로 변경할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 이제 그 저희가 이미지 변경을 할 div를 잡을 때 이겁니다. div를 잡을 때 이렇게 써주시고요. 네, 이거 써서
예, 변경을 할 때는 이미지 변경할 때는 본인이어야지 된다. 그래서 관리자인 경우에는 빼세요. 관리자 조건 뺍니다. 빼시고 그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되고 본인인 경우에만 이미지 변경을 할 수 있다. 저장하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지금 이미지를 작성한 사람은 테스트고요. 여기는 LELJ1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변경은 사라져야 되죠. 새로 고치면 새로 고치 없어졌네요. 이게 뭐야? 예. 중괄호 중괄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중괄호 쓰고 중괄호 닫고 괄호 닫고가 빠졌네. 괄호 닫고 예, 맨 끝에 괄호 닫고까지 싹 지워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오류 나서 오류 나면은 한 번 정도 읽어봐라. 아시겠죠? 여기 유효하지 않은 표현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어 있다. 예, 새로 고침하면 여기 버튼이 사라졌죠? 변경하는 버튼이 사라졌어요. 로그아웃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본인 그린 테스트로 다시 로그인을 해서 이제 이미지가 가지고 이제 여기 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 변경 버튼이 있는 거죠. 클릭하면 이미지 변경하는 URL로 이동이 됩니다. 현재는 이동시킬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 이동하려면 파일을 선택해서 이동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파일 선택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1번 이 파일 변경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동을 시킨다. 2번 그 모달창을 한 개 열어가지고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넘긴다. 제가 볼 때는 모달창 열어서 사용하는 게 좀 좋아 보이세요. 이해되시겠죠? 연결해서 모달창 많이 쓰죠. 이제 모달창 이게 할 때 모달창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사이즈 처리하는 거. 자, 이제 소소한 걸 고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미지 사이즈를 좀 변경해야 되는데, 이미지 사이즈는 그 이미지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여기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 둘러싸고 있는 여기 div, 여기 있죠? div도 있고, 여기 th가 있습니다. th가 있고, 여기 td, 얘가 지금 실질적인 이미지는 td로 되어 있죠? td로 되어 있는데, 요 td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id 한 개 붙일게요. id 이꼬로 쓰시고요. 여기에다가 id 이꼬로 쓰시고 이미지를 둘러싸고 있는 td다. 뭐 이 img td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td인데 이미지 td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요. 이미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요 안에 있는 이미지랑 이 td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랑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위드를 비교했을 때 이제 이미지 td가 더 커야 돼요. 여기 이미지보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td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이미지를 이렇게 집어넣어 사용할 건데 이미지에다가 이제 클래스를 줘서 클래스 이꼬르 얘 이미지는 그 이미지에 해당되는 디자인 라운디드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텀네일 같은 걸 써가지고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데 W3 스쿨스의 부트스트랩 가보시면 부트스트랩 3에 이미지스 클릭해 보시면 요게 이제 완전 동그란 거고 이거는 썸네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운디드 코너죠. 코너가 이제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건데 라운드 코너를 하려면 클래스로 이 img-라운드라고 써라. 이렇게 img-라운드라고 쓰시면 얘가 둥그스름해진다. 이건 이미지에다가 직접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클래스고 그 이미지 이꼬로 라운디드라고 쓰시고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새로 고침을 하시면 얘가 테두리가 약간 둥그스름해져요. 예, 둥그스름해졌죠. 이렇게 둥그스름해지게 되고요. 그 밖에 테두리를 보시려면 텀네일이라는 걸 쓰셔야 돼요. 텀네일. 지금 얘가 너무 꺾여져 있으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약간 라운디드를 붙여서 약간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이미지를 뭐 가운데다가 붙일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사이즈만 좀 큰 사이즈인 경우에 큰 사이즈 사진이 한 게 필요하긴 한데 지금 현재 없긴 한데요. 여기에 있는 여기 이미지 td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미지의 그 위드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 이미지 사이즈와
TD 사이즈, 이미 TD 사이즈 구하기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TD 사이즈 그 위드에 해당되는 거하고 그 이미지 위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렛 쓰셔가지고, 지금 TD 위드, TD에 해당되는 언더바 쓸까요? 위드, DTH, DTH, 위드 이꼬로 쓰시고, 상타별 찍고요. 상타별 찍고요. 지금 ID 한 개 붙여놨죠? ID, 이미지, IMG, TD. TD라고 썼는데, TH라고 써놨네요. TD라고 썼죠? TD-with 라고 썼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점 쓴 다음에 with 이렇게 쓰시면, with th, dth, with라고 써서 이렇게 쓰시면 with가 구해져요. 되시겠죠? 이거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요. 이미지에 대한 img with를 구하면, 여기 td 안에 있는 img 태그의 with를 구하자. 그 안에 있는, 되셨나요? 그 안에 다른 div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이미지 태그 이런 걸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한번 찍어보시면, 제가 알럿으로 한 개 찍어보겠습니다. 알럿. 가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쌍따비 찍고 TD의 그 너비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찍어보시면, 그래서 플러스 뭐 TD wid를 이렇게 이어붙이기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콤마 찍겠습니다.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이미지 태그, 이미지의 너비를 한번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자. 플러스 쓰시고요. 여기에 이미지 위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겠습니다. 그 새로 고침하면 얘가 계속 그 알럿으로 찍혀요. 알럿으로 찍히기에 좀 귀찮으시면 콘솔 찍어 오시면 됩니다. 콘솔. 그럼 F12 눌러서 콘솔 창에서 보시면 되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쓴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TD의 너비는 934인데 IMG 이미지 너비는 250입니다. 250. 이렇게 나왔어요. 되셨나요? 어떨 때 이미지 TD의 너비가 이 이미지의 너비보다 작을 때, 적으면, 아시겠죠? 적어지면 이거를 이제 고쳐서 써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에 TD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너는 전체적으로 꽉 채우지도 않고 약 97%만 채우겠다. 그리고 97%를 이렇게 처리를 해서 곱하기를 해서 이거보다 97% 0.97을 이렇게 곱했더니 얘가 이제 너비가 더 커졌다. 이러면 이제 그 줄여야 되는 거죠. 줄여서 사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그 0.97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97을 적용해서 쓰시면 여기 TD의 너비가 이제 곱하기 0.97 이렇게 해서 곱하기를 처리를 하시면, 이제 이게 썼던 것보다 그 인티저로 처리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새로 고침을 저장했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905.98 소점이 생겼어요. 소점이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jQuery나 자바스크립트에서 저희가 그 jQuery로 소수점 제거, jQuery 이제 소수점 제거, 소수점 버림, 뭐 이렇게 반올림이 있고 버림이 있습니다. 이게 버림이나 절삭 이런 걸 할 때는 여기 보시면 이제 매드매틱스의 뭐 플로우 이런 걸 이용하시면 절삭이 됩니다. 이거는 매드매틱스의 플로우는 자바스크립트의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에서 버림을, 플로우나 그 라운디드 반올림이고, 버림을 하게 되면 플로우를 이용하시면 버려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여기는 jQuery, 여기 플로우라는 것은 자바스크립트 함수는 jQuery 함수는 아니고요. 자바스크립트 함수입니다. 이 플로우는. 플로우 함수를 써가지고 하시면 버림이 돼서, 버림을 하시려면 이렇게 쓰게 됩니다. 매스점 쓰시고 플로우, 결과 나온 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매드매틱스 객체죠. 점 뒤에 나오니까 객체입니다. 플로우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소점이 나오니까 좀 귀찮아. 이게 픽셀 단위로 쓰는데, 그죠? 그럼 요거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용하시고요. 쓰시고 매드매틱스, 저희가 매드매틱스
math 점 플로우라고 쓰셔서 이제 버림을 하자. 절식에서 버림을 하자. 그러면은 알럿에서 아까 알럿에서 나왔던 이렇게 알럿 해가지고 나왔던 게 이제 버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예. 그리고 여기서 세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버림이 돼서 이제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크기가 되셨나요? 예,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놨습니다.